자, 두 번째 백의 인지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치료는 아론 백과 또 루시 샤우 또 에머리 그린버그 이런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발전된 인지 행동 치료의 하나로 1960년대의 우울증에 대한 백의 초기 연구에서 발전된 인지행동주의 상담 이론 중에 가장 널리 보편화된 상담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정신분석적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로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우울증 환자의 사고와 꿈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분노와 관련된 생각보다는 실패나 상실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많은 임상적 관찰과 실험적 검증을 거쳐서 백은 우울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인지변화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을 개발해서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지치료는 이후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섭식장애, 또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확대돼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백은 그의 딸인 주디스 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또 연구, 또 책 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치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과 주요 개념을 좀 살펴보면 기본 개념 첫째 인간관입니다. 자, 인지치료는 인간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살펴봄으로써 인지치료를 단순한 치료 기법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인지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인지치료 상담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한 9가지 설명할 수 있는 첫째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현실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주관적 현실은 객관적 현실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인 구조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주관적 현실은 사고와 심상 등의 인지 내용에 반영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인지 내용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장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정신병리는 이런 현상학적 장, 즉 인지 내용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데에 기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내용은 심리적 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인지적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 및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아홉 번째는 효과적인 치료는 심리적 증상의 완화 및 제거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나 행복에 있어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각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백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정보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와 왜곡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인지치료의 핵심은 내담자의 눈을 통해 비춰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기 치료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을 또 보면 자동적 사고인데요.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특정한 생각과 심상이 유발되고 이러한 생각과 심상의 내용이 특정한 감정 및 행동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심상은 촉발 사건이 생기면 개인에게 잘 의식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백은 이러한 인지를 자동적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촉발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증상이 유발되도록 매개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실패나 또 뭐 상실이나 무능감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이나 미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백은 이를 인지삼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미래는 없다 그래서 세상은 살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자신의 자신과 미래 또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자동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오류인데요. 인지치료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이 주로 가지는 자동적 사고의 내용이 상당 부분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주변의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백의 제자인 범스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지적 오류의 첫 번째는 흑백 논리적 또는 이분법적 사고 오류다.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나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흑백으로 해석할 뿐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이건 이제 이분법적 사고죠. 자, 그 다음에 가행 일반화 오류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에 의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F 성적을 받고 나서 나는 모든 과목에서 F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가행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F를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 F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F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여과 또는 선택적 추상화인데요. 이 상황이나 사건의 주된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일부의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경우 이 부정적인 평가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내 작품은 실패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 여과 내지는 또 뭐 선택적 추상화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미 축소 및 의미 확대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지나치게 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가 상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 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감정적 추리라든지 개인화, 당위적 사고 등 여러 종류의 인지적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지적 오류가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지적 오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있는데요.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보면
인지치료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자극에 직면하여 발생된다는 인지적 취약성, 또 스트레스 모형, 이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맥은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을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즉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특정한 내용의 인지도식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여서 해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따라 역기능적 인지도식, 또 역기능적 태도, 역기능적 신념 등 다양한 용어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절대주의적, 또 당위적, 또 이상주의적,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역기능적 태도 척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절반의 실패는 전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해야 한다 등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맥은 클라크와 함께 1991년에 구체적인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의존적 자율성 척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의 인지이론 상담의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상담 목표는요, 인지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상담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을 알게 하고 그 인지 내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응적인 사고로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명료화하고 구체함으로써 내담자와 합의하여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상담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담 과정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뭐 이렇게 되는데, 초기 단계를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탐색하여서 명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내담자와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저항이나 또 뭐 부정적인 반응 탐색 및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상담하다 보면은 뭐 저항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잘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단계인데요. 중기 단계는 현재 내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하기 원하는 변화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된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 중기 후반에는 자동적 사고를 만드는 역기능적 신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쭉 여러분 교재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인데, 종결 단계는 내담자와 정한 상담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판단되면 치료 종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회기를 10회기를 정해놨든 15회기를 정해놨든 상담자가 볼 때 내담자와 정한 목표가 10회기를 정해놨는데 한 8회기에 돼서 성취됐다고 본다면 그 8회기의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종결하고 치료를 종결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 목표가 성취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치료 종결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상담을 예견해 본 후에 이에 대한 인지치료 적용을 계획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치료 종결 후에 추후의 회기를 가짐으로써 내담자의 현 적응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잘 그 치료가 되어졌는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주요 기법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식 질문입니다. 자, 이 기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 내용을 직접적으로 논박하는 것보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사고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식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너 스스로가 알아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행동실험을 통한 검증입니다. 검증해야 할 가정이나 신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실험을 할지 고안해서 이를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자를 이용한 독서요법인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다양한 책자를 활용해서 내담자에게 역기능적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로 인한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보다는 보다 적응적인 신념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개 상담 치료 중에서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 또 행동 실험을 통한 검증, 책자를 이용한 독서 기법, 독서요법, 이 세 가지 주요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는 6세 여자아이의 사례를 앨리스의 A, B, C, D, E 모형에 근거하여 적용해보고 한번 논의를 해봐라. 여러분 한번 그 교재를 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5개 이상 한번 적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걸 적용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는 제 5장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장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딱딱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그래도 좀 이제 자꾸 여러분이 듣고 또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노력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훌륭한 상담가가, 아동 상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